세계보건기구는 1946년 건강에 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즉 건강이란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하게 양호한 상태이며 단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다는 것만은 아니다. 모기의 발생원을 억제, 말라리아의 전염을 멈추게 한다. 물을 정화하여 이질, 콜레라 등의 전염을 단절시킨다. 진단을 의무화하여 결핵의 만연을 막는다. 인플루엔자 환자에게 기침을 멈추게 하는 약을 먹이거나 혹은 회사나 학교를 쉬게 해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 못하도록 한다. 콘돔을 보급하여 에이즈 등의 성감염증을 막는다. 이러한 공중위생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염병 환자가 줄어드는 것은 틀림없다. 그런데 아무리 위생적인 사회라도 어느 정도 전염병 환자는 계속해서 발생한다. 병 발생의 수가 아니라 질에 대한 공중위생의 효과에 주목해보자. 공중위생에 신경을 쓰는 사회는 그렇지 않은 사회에 비해 전염병 환자 한 사람 당해 병이 중한 정도, 치사율이 높을까 낮을까? 공중위생이 뒤처진 사회 A와 잘 진행된 사회 B로 각각 병원균이 어떻게 진화할까를 생각해 봅시다. A에서 병원체는 숙주의 몸을 가혹하게 착취해도 상관없습니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곧바로 퍼져갈 수 있으므로 숙주를 곧 죽여버려도 병원체는 자기의 유전자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B에서는 숙주를 가혹하게 착취하는 병원체는 덜 착취하는 병원체보다 번식상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가혹하게 착취하는 병원체는 그만큼 빨리 숙주를 죽여버려 다른 숙주로 갈아탈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숙주로 옮기기 전에 지금의 숙주를 죽이면 그 병원체는 함께 망하게 되어 자기 유전자가 없어집니다. 그에 비해 덜 착취하는 병원체는 숙주를 오래 살려두므로 B에서조차 다른 숙주로 옮길 수 있을 기회가 큽니다. 따라서 그 유전자는 살아남기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중위생이 앞선 사회 B에서는 사회 A에 있어서보다 같은 병이라도 증상이 가벼운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B는 치료 기술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병원체 유전자 그 자체가 온화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을 B가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공중위생은 병의 예방이라고 하는 점뿐만 아니라 걸렸을 경우의 무서움도 자연스럽게 저감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병리학의 지식이 없어도 논리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종류의 퍼즐입니다. 다윈 진화론은 물리학이나 화학 다른 부분의 생물학과는 달리 오히려 수학이나 논리학과 닮은 점이 있습니다. 지구 이외의 어떤 혹성에서 혹은 어떤 기묘한 물리법칙을 가진 다른 우주에서도 생물 진화의 기본 메커니즘은 같다고 생각됩니다. 양자역학이나 상대성 이론이 성립되지 않는 우주에 대해서도 문제의 정답은 같을 것입니다. 질병, 전염병은 기본적으로 미생물로부터 옵니다. 미생물은 모든 생명의 시원이며 근원입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미생물로부터 진화해 왔습니다. 지금도 지구는 미생물들로 꽉 차 있고 지구는 미생물들로 뒤덮인 미생물들의 세상입니다. 지구에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곰팡이와 같은 미생물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미생물과 단 한순간도 떨어져 본 적이 없고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끊어져 본 적 또한 한순간도 없습니다. 이렇게 미생물이 꽉 차 있는 환경에서 인간과 미생물의 우연한 접촉을 통한 감염은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감염은 인간이 존재하기 훨씬 전인 5억 년 전부터 있어온 현상으로 소생대의 해파리와 연체동물에도 감염의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2억 5천만 년 전 공룡에게서도 세균의 감염 흔적이 있을 정도로 오래된 자연의 현상입니다. 미국의 역학자인 아노 카레는 그에 져서 전염병의 문화사에서 이러한 감염과 기생, 공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질병은 더 이상 한 종이 다른 종을 못살게 구는 생물학적인 강도짓이 아니다. 오히려 감염은 고전적인 사건, 즉 생명의 근본 현상이며 그것은 평화로운 공존을 향해 나아가는 경향을 띈다.